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아래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 사는 70세 여성 한옥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자유 그리고 가족의 유대가 시험받고 때로는 금이 가지만 결국 더 아름답게 복원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마치 정성스레 우려낸 차처럼 이 이야기는 따뜻함, 오해의 아픔, 그리고 이해와 성장의 기쁨을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 한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며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기회가 생기는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한옥은 가족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었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순종과 감사로 보답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돌보며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70세의 지금 한옥은 홀몸으로 지냅니다. 10년 전 세무사로 일했던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 재민이 그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재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며 눈을 뜹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믿으며 48세의 유진과 결혼해 10년째인 재민을 돌보는 것은 그녀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도시의 생활 리듬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현대 한국 사회는 한옥이 믿어왔던 옛 가치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재민과 유진 같은 젊은 세대는 전통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재민은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유진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들은 민수가 생전에 구입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한옥에게 그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가족의 유산을 상징하며 그녀가 계속 돌볼 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재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한옥은 집에서 15분 거리의 재민과 유진의 아파트로 걸어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들고 갑니다. 두 사람이 일 때문에 집에 없는 시간에 그녀는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청소와 요리를 시작합니다. 구운 생선, 다시마 조림, 재민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 이 모든 것을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재민에게 선물한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담습니다. 재민이 몇 살이 되어도 엄마 밥을 먹고 싶어라고 농담했을 때 한옥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자 재민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옥이 놓치고 있던 것은 재민이 더 이상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와 유진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리듬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진은 프라이버시와 자기 결정을 소중히 여기는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집은 재민과 함께 만드는 보금자리이자 자유롭게 자신들답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옥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아무리 선이라 해도 유진은 그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냉장고에 남겨진 음식은 남편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개켜진 빨래는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한옥은 재민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재민과 유진이 만들려는 세상에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기분을 상상해보세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처음엔 유진도 감사했습니다. 한옥이 도우려 한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허락 없는 방문이 습관이 되자 감사는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재민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재민은 아내의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돕고 싶은 거야 라고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한옥의 사랑을 비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집에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 사이에 긴장이 스며들며 마치 소중한 도자기에 생긴 작은 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금에서 한옥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슴 떨리는 순간으로 이끌며 사랑이 시험받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마이너스. 이제 한옥의 작은 부엌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녀는 재민을 위해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족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재민과 유진이 일 때문에 없는 시간을 골라 그녀는 아파트로 갑니다.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고 빨래를 개켜 바닥을 닦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용물이 적어 이러다 영양이 부족하겠네라 중얼거리며 가져온 채소와 고기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고기 감자조림과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고 퇴근 후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마무리합니다.
떠나기 전 작은 메모를 남깁니다. 데워서 밥 먹어. 엄마가. 한옥에게 있는 사랑의 표현이며 재민과 유진이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으로 보죠. 어느 오후 긴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방이 정리되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유진은 자신이 남편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깔끔하게 개켜진 빨래는 마치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유진은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한옥이 흔적 탁자 위 메모, 냉장고 속 음식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긴장이 절정에 달한 건 유진이 예정보다 일찍 귀가해 부엌에서 요리하는 한옥을 마주친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놀라움과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 유진이 묻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계신 거예요? 한옥은 담담히 답합니다. 재민이랑 유진이를 위해 밥 좀 하던 중이야. 바빠서 그렇지 돕고 싶었어. 하지만 유진에게 이는 한계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여긴 우리 집이에요. 허락 없이 들어오시는 건 불편해요. 한옥은 유진의 반응에 놀라며 상처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사랑의 행동인데 왜 잘못이라 말하는 걸까? 그 대화는 긴장 속에서 끝났고 유진은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경계를 세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재민에게 한옥이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지 말고 간섭을 멈춰달라고 전했습니다. 재민은 곤란했지만 어머니와 대화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주말 그는 혼자 한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엄마, 유진이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엄마가 하는 게 사랑에서 나온 거란 건 알지만 유진이는 사생활이 존중받지 않는다고 느껴. 한옥의 가슴은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도우려 했을 뿐인데 왜 오해받는 걸까? 이후 한옥은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방문 전 전화하는 습관을 들였지만 마음속으론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실감에 휩싸여 재민과 유진이 자신을 멀리하는 듯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한옥은 유진이 직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찾아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변경으로 유진이 귀가하며 한옥과 마주칩니다. 이번엔 유진이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얘긴 전에 했잖아요. 우리 없는 동안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아달라고요. 깊이 상처받은 한옥은 도시락을 두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모든 건 재민을 위한 거였는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의문이 싹 틉니다. 내 사랑이 정말 재민을 돕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하는 걸까? 그 의문은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옥의 변신 여정이 시작되며 사랑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마이너스. 한옥의 이야기에서 어렵지만 의미 있는 단계로 들어갑시다. 그녀는 재민과 유진과의 관계에 금에 직면하며 치유의 길을 모색합니다. 유진과의 대립 후 한옥은 공허한 상태에 빠집니다.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침대에 누워 재민의 추억에 잠깁니다. 갓 태어났을 때 그가 처음 말을 했던 순간, 대학 합격의 미소, 유진과 나란히 선 결혼식. 그 기억들은 이제 아픔과 뒤섞입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문합니다. 변화의 계기는 65세의 절친 은혜였습니다. 따뜻함과 지혜를 지닌 그녀는 한옥이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걱정하며 집을 찾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흐트러진 한옥을 보고 은혜는 친구가 슬픔에 잠긴 걸 알아챕니다. 차를 우려내고 주먹밥을 만들며 부드럽게 묻습니다. 한옥 씨, 무슨 일이야? 처음엔 한옥이 망설였습니다. 실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은혜의 격려로 재민의 집에 들어간 유진의 반응,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부당한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은혜는 비판하지 않고 귀 기울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한옥에게 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한옥 씨,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자유를 빼앗을 때도 있어. 재민과 유진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어. 그들에겐 자신들의 방식이 필요해. 그 말은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한옥은 순수한 사랑이 지배로 변했음을 깨닫습니다. 재민의 행복을 바랐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강요했던 겁니다. 은혜는 조언에 그치지 않고 한옥을 강원도 온천 여행에 초대합니다. 처음엔 한옥이 거절했지만 은혜의 따뜻한 설득에 결국 동의합니다. 온천의 고요한 풍경과 따뜻한 물속에서 한옥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민수와 등산했던 날들, 함께 웃던 밤.
민수의 죽음 이후 그녀는 그런 기쁨을 잊고 재민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밤 달빛 아래 은혜와 정원을 거닐며 은혜가 말합니다. 한옥 씨, 예전에 한옥 씨가 다도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기억나? 민수 씨가 늘 자랑했잖아. 그 말은 묻혀있던 기억을 깨웁니다. 다도는 한때 그녀의 열정이었지만 재민의 출생과 민수의 죽음으로 포기했었습니다. 은혜는 제안합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훌륭한 다도 선생님을 알고 있어. 그 단순한 제안은 한옥에게 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한옥은 은혜가 소개한 다도 선생님을 찾습니다. 다실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긴장했지만 익숙한 동작차를 우려내고 과자를 준비하는 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다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상대의 공간과 마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한옥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다도와 가족 모두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도는 한옥의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주 2회의 수업으로 다실의 고요함에 젖으며 하나하나의 동작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뿐 아니라 열정과 꿈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신을 되찾아야 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민을 돌보고 싶은 충동, 필요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선생님의 말이 메아리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 한옥은 재민과 유진을 마주할 결심을 합니다. 재민에게 전화해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그가 유진에게도 확인하겠다고 하자 한옥은 희망의 빛을 느낍니다. 만나는 날 그녀는 집에서 간단한 다회를 준비하며 직접 만든 과자와 차를 내놓습니다. 재민과 유진이 도착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합니다. 미안해. 너희 공간을 존중하지 않았어. 돕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잘못했어. 그 사과는 얼음을 녹이는 물방울처럼 가족에게 새 장을 열고 금간 유대를 치유하는 길로 이끕니다. 마이너스. 한옥의 거실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다기를 비추고 재민과 유진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됩니다. 한옥이 사과할 때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것뿐 아니라 재민과 유진의 삶을 지배하려 했음을 인정합니다. 재민이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뭐가 최선인지 정하는 건 잘못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처음엔 침묵하던 유진이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어머니, 재민이에 대한 사랑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스스로 삶을 꾸릴 자유가 필요해요. 옆에 앉은 재민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와 아내 모두를 지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은 단순하지만 이해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옥은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여분의 열쇠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아파트 열쇠야. 돌려줄게. 너희 집이야. 그 행동은 단순히 열쇠를 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옥이 내려놓는 건 재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올감했던 지배입니다. 대화는 유진의 뜻밖의 제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머니, 시간 나시면 같이 차 한잔 어때요? 다도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 말에 한옥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과의 관계를 새로 쌓을 희망을 느낍니다. 그 후 몇 달 한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다도는 취미를 넘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교실에도 참여해 이메일 보내기, 웹서핑, 동기들과 채팅 그룹에 가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한옥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고 재민만을 위해 존재했던 자신을 넘어서는 힘을 줍니다. 재민과 유진과의 관계도 나아집니다. 2주에 한 번 일요일에 셋이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옥의 집, 재민의 집, 때론 외식. 그곳엔 웃음소리와 대화가 울려 퍼집니다. 약속대로 유진은 한옥과 다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수업 중 그들은 차 우려내는 기술뿐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진은 재민을 사랑한 이후 그의 친절과 성실함을 말하고 한옥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느낍니다. 어느 날 차를 우려내며 한옥이 묻습니다. 유진 씨, 재민이랑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야? 유진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는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느꼈고 그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라 생각해요. 그 말에 한옥은 감동받습니다. 유진이 단순히 재민의 아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걸 처음 느낀 순간입니다. 이 치유에는 세 사람 모두의 인내, 경청, 변화의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한옥은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재민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손에 있는 여분의 열쇠는 그들이 되찾은 자유의 상징이자 한옥의 사랑이 이제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가족이 치유될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꽃피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옥의 이야기 마지막 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새로운 역할의 의미를 찾고 가족이 꽃피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셋이 즐겁게 밥을 먹으며 재민과 유진이 무언가를 숨기는 듯 눈을 맞춥니다. 한옥은 농담조로 묻습니다. 뭘 숨기는 거지? 재민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생겼어. 그 소식에 한옥은 잠시 말을 잃고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유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멋져. 축하해. 라고 외칩니다. 예전에 한옥이라면 즉시 아기 돌보기를 돕겠다고 나서며 조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을게. 하지만 너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존중할 거야. 유진은 감동하며 답합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사실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가끔 아기 봐주시면 좋겠어요. 한옥은 미소 짓습니다. 기꺼이. 몇 달 후 유진은 딸을 낳았고 벚꽃 피는 계절에 맞춰 사쿠라라 이름 지었습니다. 한옥이 처음 사쿠라를 안았을 때 새로운 사랑을 느낍니다. 소유가 아닌 할머니로서의 부드러움입니다. 병상에서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쿠라의 돌잔치에 가족끼리 작은 다회를 열어주실래요? 한옥은 감동으로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입니다. 한옥의 삶은 이제 다채롭습니다. 다도를 계속하며 새 수강생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 70세의 친구를 사귀고 미지의 것을 배웁니다. 여행 클럽에 가입해 민수와 꿈꿨던 여행을 계획합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로서의 새 역할에 기쁨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만 돕고 강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재민과 유진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넘어 기쁨과 시련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금박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잇는 기법은 이 이야기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한때 아픔을 준 관계의 금은 이해로 황금의 유대가 되었습니다. 창밖 벚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한옥은 미소 짓습니다. 사랑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녀는 가족을 치유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강한 여성으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한옥의 이야기는 향기로운 차처럼 사랑과 성장의 여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감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벨도 잊지 말고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